기술적 분석에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빠졌었나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있어서 일정이 나오지 못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예. 맞다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이 4월도 뭐 거의 희망 고문으로 기대치만 기대는 있었는데 못 가고 주춤거리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자리가 어디쯤인지 좀 봐주십시오. 글쎄요, 뭐 키워드 내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기사회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회생,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은 이 코스피 지수가 어제 그저께의 움직임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하락세여서 완전히 이제 구름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어제 극적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소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름 밖으로 떨어졌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나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태를 찾아본다면 과거에 이럴 때가 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를 들어서 작년 올 1월 달에 보면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여서 구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결국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리고 말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2590일까지 추락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태가 그때와 똑같이 반복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고 후행 스피드 있으니까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구름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추락한 경우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위쪽의 상단 2,800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다소간 좀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뭐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 그야말로 구름 밖으로 내려갔던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소위 기대라고 할까 희망을 좀 더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기준선까지 밀리면서 다소간 좀 암담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선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역시 아무래도 확연한 상승세가 나타나려면 역시 구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넘어서기에는 지금부터 꽤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코스닥을 선택하겠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셨지만 뭐 코스피는 대표님 표현은 기사회생. 저는 뭐 간당간당. 근데 코스닥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거 아닙니까? 개별 종목 장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계속 리오프닝 이런 쪽에 또 정책 순환지 돌다가 조선주가 이번 주에 리포트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올라오는데 조선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그동안에 정말 그 속된말로 압박과 서름 속에서 상당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수주 그외의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제 적자를 탈피할 거다.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레포트가 나면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죠. 뭐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시장은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실적이 어떻든 이미 우리 그 차트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 주가 안에 모든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실적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일모상으로 봐서 삼성중공업 구름 밖으로 나와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진적의 구름을 벗어난 상태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는 뭐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구름 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지금의 꼭지다, 다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주가가 뭐 전고점을 넘어선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라거나 그런 것같은 상태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삼성중공업이건 현대중공업이건 또는 현대미포조선이건 이 조선주 뭐 실적적으로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도 수출 관련 종목에서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삼성중공업이건 현대중공업이건 또는 현대미포조선이건 또는 대우조선이건 간에 차트상의 흐름도 양호하니 계속적인 매수 또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여도 무방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선주 흐름 좋고요. 다음은 일동제약인데요. 개별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그것도 바이오를 잘 하시는 편은 아닌데요. 일동제약 오늘 이제 최근에 뭐 사실 주가가 잘 갔죠. 잘 갔다가 또 세무조사 여파로 급락, 또 오늘 반등하고 윗꼬리 달고 이런 그 흐름 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정말 바이오 관련주는 뭐 사실 저는 잘 보진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사실 오늘의 차트가 아니고 어제 그저께의 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12일 날의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4월 12일 날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사실은 계속적으로 고점이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를 꼭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매도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재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쯤이 6만 3천이 꼭지라니 생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는 또 올라가 버릴 것이고요. 7만 2천이 꼭지라니 생각하고 나면 그 이후에 주가는 잠깐 반등하더니 조정을 보여더니 또 올라가니 꼭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보다는 추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세의 기준을 잡는 게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 적극적으로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4월 12일 날의 주가에서 그 다음 날에 일목균형표상으로 기준선을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아쉽지만 아침에 계산가든 중간이든 아무 때라도 어제의 진적에 매도하는 것이 사실은 추세상으로 봤어도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약간의 반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어서 저는 여전히 일단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완전히 이 종목은 포기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상승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여전히 기준선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일부라도 조금 물량을 줄이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급등락 종목이 최근에 많습니다. 뭐 그런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장중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외환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렇죠. 달러 원화 환율이 좀처럼 안 떨어지네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본다면 뭐 1200원 이상은 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달러의 상승을 이발하고 있는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미국대로 당장 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빅스테이라 그래가지고 0.25%가 문제가 아니고 0.5%씩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이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긴 하였습니다만은 미국의 달러 금리 상승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한 대체적인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래 위로 채널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꾸준하게 위쪽으로 우상향에 확연한 소위 채널을 그리고 있고요. 일모로 말하더라도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구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더구나 우리나라와의
그 경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엔,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최근 들어서 126을 상회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엔화 환율도 계속적으로 상승세,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나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만 혼자서 도기화청청 갑자기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고 1,100원이 되고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구름 위에서 버티고 있고요. 그러나 기준선에서 나름대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행스패는 후행스패대로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펀더멘털로 보든지 대외 여건을 보든지 미국의 달러 금리를 보든지 또는 차트를 보든지 간에 여러모로 보더라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되네요. 예. 환율에 이어서 유가도 좀 간략하게 체크해 주시고 오늘 준비하신 관심 종목까지 좀 함께 쭉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야말로 단순하고 무시하게 차트를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무지라는 게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 그래서 구름 위쪽이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이면 하락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냐 아래냐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유가의 경우에는 구름 아래쪽에 있고 드디어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서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세는 일단락됐다. 당분간은 좀 조정 상태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 정보로는 뭐 지수는 아직까지 제가 다소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에서 여행주, 항공주 등등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뭐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빨에 좀 더 신경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임플란트 관련주로서 덴티우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마스크를 벗고 나면은 이빨에 대해 신경 쓸 거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소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구름 위로 벗어났고요. 또는 과거에 이어졌던 도도한 하락세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덴티움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뭐 괜찮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가는 보니까 의미 있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기준선 구름대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나마 조금 안정감을 갖네요. 예. 오늘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